이낙연 총리가 새만금 개발 공사를 언급하며 새만금은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I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오리 사육을 겨울철에만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사육휴지기 제도가 이달부터 확대되지만 휴업 보상금 수준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멸종 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 보호 지역이 늘고 있지만 지자체는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성인 오락실의 불법 사행성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영업수법이 교묘해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고창과 정읍 등 서해안 지역에 10cm 안팎의 다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낮 동안에도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추위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 마을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마당에도 눈이 서복히 내려앉았습니다.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히 움직입니다. 밤사이에 좀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지금 눈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뭐 마당도 치우고 지금 하우스도 지금 치우고 있잖아요. 밤사이 고창 10cm, 정읍 8cm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지면서 강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주 13.2도, 장수 11.9도, 임실 9.4도 등을 기록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0도를 맴돌면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떨어져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중국 북쪽으로 찬 대륙성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서 우리나라 쪽으로 지속적으로 찬 공기를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 후반까지는 이 영향을 받아서 다소 쌀쌀한 날씨가 되겠고, 전주기상대는 오는 토요일쯤 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한 지도 어느덧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JTB 전주방송은 도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이낙연 총리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새만금 개발 공사를 언급하며 새만금은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새만금 국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는 상황.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지금은 SOC 건설에 집중해야 될 때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본금 3조 원의 새만금 개발 공사를 세워 매립 사업을 진행하게 한 것도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반영된 거라는 설명입니다. 매립과 그 이후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렇게 상시적으로 두면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할 것 아니겠어요. 잼버리 대회 부지에 농지기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본대회는 2023년이지만 2년 앞서 2021년에 열리는 예비대회 성공이 본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비대회가 잘못되면 본대회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저희들의 내부적인 목표로는 2021년이 잼버리 대회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이 총리는 군산 조선소 문제는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이 대통령에게 2019년 재가동을 얘기한 만큼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속 접촉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군산 경제를 위해 제안한 해양 관광거점 조성 사업 등 3가지의 대형 프로젝트로 최종 보완 계획이 나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 임명 당시 전국에서는 호남이 소외됐지만 호남에서는 전북이 소외됐다며 자신에게 구체적인 당부를 한 일화도 공개했습니다. 이 총리께서 전북을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전북의 무엇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그런데 그것까지 다 공개하면 이제 딴 데서 좀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질지 모르니까. 이낙연 총리는 잼버리 부지와 AI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취임 이후 전라북도를 4차례나 공식 방문했습니다. 고창과 인접한 전남 영광 출신의 이 총리는
할머니와 어머니, 부인이 모두 전북 출신인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며 전라북도가 고향의 절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훗날 어떤 총리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묻자 국민에게 말과 행동이 믿음을 주고 어려운 현안을 잘 해결해낸 총리가 되길 소망한다는 말로 대담을 마쳤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AI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오리 사육을 겨울철에만 일시 중단하는 이른바 사육 휴기지 제도가 이달부터 확대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상시화한다는 계획인데 휴업 보상금 수준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6곳의 오리 사육 농가가 넉 달간 사육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AI가 2차례 이상 발생한 곳 등입니다. 매년 발생한다 보니까요. 차라리 그냥 발생해갖고 몇 개월 노느니 차라리 정부에서 주면 힘들지만 차라리 쉬는 게 낫다 생각을 하죠. AI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육 휴지 기제는 이달부터 확대됐습니다. 3년간 한 번이라도 AI가 발생한 곳 등으로 대상을 넓혀 추가로 44개 농가가 내년 3월까지 휴업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휴지 기제를 해마다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이에 대해 휴업 보상금이 적어 참여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현재 휴업 보상금은 평균 소득의 80%로 마리당 510원입니다. 보상금 턱없이 적으니까 간신 이자 갚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생활을 못한 핑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업체가 농가의 사육을 위탁하는 구조 속에서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충북 지역에서만 대규모 휴지 기제가 시행되자 축산업체는 전북 등의 농가에 사육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동시에 실시를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육주 수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같은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멸종 위기종과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육지 면적의 17%로 자연보호 지역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듯 보호구역은 점점 늘어나는데 지자체는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와 보호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에서 불과 200-300m 떨어진 익산의 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0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큰 고니를 비롯해 해마다 많은 철새들이 이곳에서 겨울을 납니다. 하지만 야생생물보호구역인 이곳에선 지난해 12월 4,100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축사가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보호구역의 개발을 제한할 조례가 없어 개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보호구역이라서 개가 안 되냐 의뢰가 왔을 때 지금 현재는 보호구역으로서 단속하는 것은 없고 현재는 단속하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규정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지자체의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법적 근거는 있지만 조례를 만드는 건 의무가 아니라서 대부분 지자체는 보호구역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곳은 전국을 통틀어 경기도 화성, 고양 등 단 9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구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정책들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육지 면적의 약 17%까지 보호구역을 늘릴 계획이지만 지자체가 관리에 소홀하면서 말뿐인 보호구역에 그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성인 오락실의 불법 사행성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업자들의 영업 수법은 점점 교묘해져서 갈수록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줄 지은 모니터, 화려한 그림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법 사행성 영업을 벌인 성인 오락실입니다. 이 업소는 게임으로 모은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건 불법 오락실이 한창 유행할 때와 같습니다. 다 해줘요. 한 달 안 오면 누가 오라고 합니까, 걔님. 다 해줘요.
대신 그 수법이 교묘해졌습니다. 환전을 요구하자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돈을 건네고 좀 더 치밀하게는 숨바꼭질 환전도 벌입니다. 환전상이에요. 어디 뭐 화장지 두 번째, 첫 번째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돈을 놓고 화장지 밑에 있으니까 떠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환전을 해요. 업자들은 많게는 월 수천만 원씩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보통 100대 정도 운영을 해요. 그냥 순수익 업주로 떨어지는 그냥 5천만 원 정도는 벌더라고. 100대 운영을 했을 때 한 달에. 돈을 날리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경찰도 부심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려놓고 업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교묘해져서 숨바꼭질을 하고 그런 환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상당히 애로움이 많습니다. 사회 문제로 번졌던 바다 이야기 사태도 벌써 10년 전.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타 사행성 불법 영업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경찰은 업자들의 교묘해진 수법만큼 더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JTB 뉴스 오장환입니다. 경찰이 한 달 전에 실종된 5살 고준희 양을 찾기 위해 사흘째 수색에 나섰지만 진전을 보지 못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고양의 집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인력을 늘려 기린봉 인근 지역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고양이 집 주변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색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은 지난 6월 전주시가 부영주택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검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5%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률을 결정할 때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올린 부영주택에 2.6%의 조정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부영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당 내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 세력인 평화개혁연대가 이번 주 전주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평화개혁연대는 오는 19일 전주의 한 예식장에서 국회의원과 도내 광역 기초의원은 물론 일반 당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른바 만민공동회를 열고 당의 정체성과 향후 진로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평화개혁연대를 주도하고 있는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기관들의 창업 지원을 놓고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강용구 의원은 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는 물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들까지 제각각 창업교육과 지원을 펼쳐 중복투자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통폐합을 주문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을 지원할 경우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창업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가 의대 정원 배정과 상관없이 서남대 의대 재학생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는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원광대는 학생들의 장래를 고려해 정원이 배정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 배정 방법과 규모를 논의하고 있으며 교육부와의 조율이 끝나면 이번 주에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